창밖에는 거대한 빗줄기가 무겁게 쏟아지며 서윤아의 가슴을 차갑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서진건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부도, 직전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고, 가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최대 재벌가인 JS그룹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진 아들인 강진우와 정략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고 성격마저 극도로 포악해진 인물이었지만 유나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선택의 여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창백한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마침내 잔혹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차가운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듯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고 유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기로 맹세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서진건설의 회장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공기 중에는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와 절망적인 한숨소리가 가득 뒤섞여 있었다. 유나의 아버지 서만식은 고개를 떨군 채 차마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의 거친 손등이로 죄책감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한때 당당했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회사를 살리려는 비겁한 아비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겠노라 흐름다짐하기 말하며 위로를 건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으며 이미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준비가 끝났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방 안의 시계추는 잔인하게 흐르며 계약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고 유나는 차가운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이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자 잔혹한 전쟁터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었다. 그때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나의 사촌 동생인 서채영이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유나가 JS그룹의 보잘것없는 장님 아들에게 팔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참한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채영은 유나의 초라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평생 장님의 뒤수발이나 하며 살 운명이라며 독설을 내뱉었다. 유나는 채영의 천박한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주변의 친척들 또한 유나의 불행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느라 바빴고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은 유나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유나는 이 모든 수치심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오로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으며 가문을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러 들어가는 용감한 투사가 되어 차가운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유나를 태운 검은색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외딴 숲속에 위치한 JS그룹의 별장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곳은 화려한 본가와는 대조적으로 음산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사방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마치 거대한 감옥을 연상시켰다. 별장 입구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유나는 이곳이 자신이 평생을 보내야 할 유배지임을 직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는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는 발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안내를 맡은 집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유나를 2층 끝방으로 인도했고 그 문 너머에는 그녀의 남편이 될 강진우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육중한 문고리를 잡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강렬한 긴장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으며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오직 달빛만이 가늘게 스며들어 있었고 그 중앙에 한 남자가 미동도 없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강진우는 유나가 방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싸늘한 목소리로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며
차가운 도끼를 내뿜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겉어 오랜 시간 고립된 생활을 이어온 사람 특유의 거칠고 날카로운 예민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나는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날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강진우의 아내로서 이곳에 왔음을 당당하게 밝히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진우는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녀의 존재를 가늠하려는 듯 허공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지만 왠지 모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정략 결혼의 희생양 따위는 필요 없다며 거친 말을 내뱉었지만 유나는 오히려 그의 곁으로 다가가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한 채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유나는 이 남자가 단순한 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고 그의 굳게 담은 입술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며 별장의 분위기를 살폈지만 가사 도우미들의 태도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고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강진우가 이미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며 수군거렸고 그와 결혼한 유나 또한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라고 비웃었다. 유나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천박한 대화들을 묵묵히 들으며 쟁반을 단단히 움켜쥐었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 엄중하게 경고했다. 그녀는 비록 정략 결혼일지라도 JS그룹의 며느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집안의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하녀들은 유나의 단호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압도당해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별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으며 유나의 존재감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식사 쟁반을 들고 다시 진우의 방으로 향했고 닫힌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며 그가 보여줄 또 다른 거부감을 견뎌낼 준비를 마쳤다. 진우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유나는 창문을 열어 환한 햇살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의 차가운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유나가 가져온 음식을 한 입도 대지 않은 채 진우는 바닥으로 접시를 내던졌고 사방으로 흩어진 음식물과 깨진 유리 조각들은 마치 그의 망가진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시각을 잃은 후로 세상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만을 키워왔으며 특히 자신을 감시하러 온 것 같은 유나를 향해 극심한 적대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유나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파편들을 줍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흘러나왔음에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한 행동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진우였으며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유나의 움직임을 쫓으려 했으며 그녀가 왜 이토록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유나는 피가 흐르는 손을 손수건으로 감싸며 진우에게 당신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은 적이 아니라 유일한 편이 될 사람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진우의 차가운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을 일으키며 그가 그토록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렸다. 유나는 상처 입은 짐승 같은 그를 보며 반드시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겠노라 다짐했고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되었다. 별장에서의 며칠이 흐르는 동안 유나는 우연히 서재 구석에서 진우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일기장과 정체불명의 서류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서류 속에는 JS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강태준 전무의 비리 혐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은 진우의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유나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숨겼고 진우가 왜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장림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비밀의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진우가 사실은 시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그가 누군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연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우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고독한 전사였으며 유나는 그를 돕기 위해 자신 또한 기꺼이 위험한 연극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우의 방으로 돌아가 그의 앞에서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장님 남편을 보살피는 연기를 펼치며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탐색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시작되었고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가 두 사람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유나는 매일 밤 진우의 곁을 지키며 그가 잠든 사이 몰래 서재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JS그룹 내부의 권력암투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해 나갔고 자신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과거 경영학계의 수재로 불렸던 실력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강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진우의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갔다. 한편 진우는 유나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영리하고 대담한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그녀에게 경계심을 푸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갑작스러운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유나는 그의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진우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잠든 유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그의 초점 없던 눈동자에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가며 진심을 드러냈다. 그는 유나가 적들의 첩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계획에 끌어들여야 할지 아니면 평범한 삶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며 고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운명은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는 강력한 끈으로 묶어버렸고 유나는 스스로 진우의 방패가 되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유나는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몰락해가는 남편을 다시 왕좌에 앉힐 수 있는 유일한 여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강태준 전무가 보낸 스파이가 집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오히려 그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진우는 유나의 이토록 대담한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녀가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마침내 입을 열어 그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시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했음을 고백했고 현재는 복수를 위해 철저하게 장님인 척 연기하며 적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다. 유나는 진우의 고백에 전율을 느끼면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JS그룹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던 진우에게 유나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 그의 앞길을 비추어줄 강력한 아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거대한 권력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는 반격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으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들의 위대한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별장 복도를 따라 차갑게 흘러들어왔고 서유나는 낯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어제 강진우가 보여준 날카로운 반응들은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그녀는 화장을 고치며 자신을 억누르는 이 무거운 침묵의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내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오늘부터 그녀는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숨긴 비밀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모아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갈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제보다 더 강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별장의 주방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지만 그 안에는 집주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천박한 농담과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다. 가사 도우미들은 유나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못 본 척하며 강진우의 신세를 한탄하는 척 교묘하게 비아냥거리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은 시력을 잃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그리고 그와 결혼한 유나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에 대해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며 유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하지만 유나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뒤로 다가가 차가운 얼음 같은 목소리로 주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하인들은 이 집에 필요 없다고 엄중하게 선언하며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주방장은 유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유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다. 유나는 자신이 비록 정략 결혼으로 이곳에 왔으나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앞으로 한 번만 더 주인에 대한 불충을 저지를 경우 즉시 해고할 것임을 경고했다. 하녀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별장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지며 유나의 존재감을 다시금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녀는 직접 쟁반을 들고 진우의 아침 식사를 챙기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고 이는 별장 내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강진우의 방은 여전히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어두웠으며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기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식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고 그 과정에서 고의로 숟가락 하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진우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폈다. 진우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나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고 그가 청각 이상의 감각을 동원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나는 아무런 내색 없이 다시 숟가락을 집어들며 그에게 식사를 권했고 진우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며 그녀의 호의를 거부하려 했지만 유나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진우가 식사를 하는 동안 유나는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가 정말 시력을 완전히 잃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않았다. 비록 그는 숟가락질이 서툴고 반찬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유나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처럼 보였다. 특히 그가 컵을 집을 때 망설임 없이 정확한 거리를 가늠하는 찰나의 순간은 유나로 하여금 그의 시력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하지만 유나는 자신의 발견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돕는 척 손을 포개어 컵을 쥐어주며 그의 손가락 마디에 밝힌 굳은 사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갑자기 유나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왜 자꾸 자신을 관찰하느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유나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의 아내로서 남편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당당하게 맞서며 그의 강렬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진우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유나는 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을 분명히 보았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고 진우는 유나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당혹감을 느끼며 서서히 손목을 놓아주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오후가 되자 서유나의 본가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로는 계모와 채영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와 유나의 기분을 다시 한번 가라앉게 만들었다. 그들은 유나가 별장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묻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JS그룹에서 보내주기로 한 지원금이 언제 입금되는지에 대해서만 노골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채영은 장님 남편과 지내는 소감이 어떠냐며 깔깔거리고 웃었으며 유나가 겪고 있을 고통을 즐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듣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유나는 그들의 천박한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사업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착취하려는 그들의 욕망을 냉철하게 차단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끄는 유나의 등 뒤로 어느새 다가왔는지 진우가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었고 그는 유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조롱했다. 그는 유나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일 뿐이라며 독설을 내뱉었지만 유나는 오히려 뒤를 돌아보며 가족이 자신을 버렸을지 몰라도 자신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진우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유나는
그에게 당신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기에 이토록 가시를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의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찔렀다. 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으나 유나는 물러서지 않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뿐이라며 묘한 연대감을 제안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왔다가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척에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문틈 사이로 내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재 안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도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책장을 넘기는 진우의 모습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는 낮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그는 날렵한 동작으로 비밀 금고를 열어 서류들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그가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최종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그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유나는 현장에서 그를 추궁하는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가 왜 이토록 위험한 연극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향후 자신의 행보를 결정했다. 그녀는 이제 진우의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으며 이를 무기로 그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거미자 방패가 되어주기로 진심 어린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우를 대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배려가 묻어났고 진우는 그녀의 변화된 태도에 내심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싫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별장 안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며칠 뒤 JS그룹의 본가에서 강태준 전무가 보낸 비서가 예고도 없이 별장을 방문하여 진우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집안 곳곳을 들쑤시며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다. 그는 진우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그의 눈앞에서 손을 휘두르거나 뜨거운 차를 일부러 쏟으려 하는 등 비인도적인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 유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비서의 팔을 잡아채며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본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위협했다. 진우는 미동도 없이 그 수모를 견디고 있었지만 유나가 자신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에 묘한 감정의 동요를 느꼈고 그의 주먹은 탁자 아래에서 강하게 쥐어지고 있었다. 비서가 돌아간 후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진우는 유나에게 왜 쓸데없는 참견을 해서 적들의 경계심을 높이느냐고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도끼는 사라져 있었다. 유나는 차분하게 당신은 나의 남편이며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모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수건을 가져와 진우의 옷에 묻은 찬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쌓여갔다. 유나는 이제 진우가 자신을 동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의 차가운 껍질을 깨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자 유나는 별장의 고용인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 흐름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 전무의 첩자로 의심되는 정원사를 조용히 불러 그의 약점을 제시하며 역정보를 흘리는 이중 스파이로 포섭하는 대담한 책략을 펼쳐 진우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진우는 서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유나가 가진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기질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녀라면 자신의 복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유나를 서재로 불러 비밀 통로를 열어 보이며 자신이 수년 동안 준비해온 거대한 계획의 전말을 공개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며 운명적인 동맹을 맺었다. 진우는 사고 당시 자신의 눈을 멀게 했던 자가 강태준이며 그 배후에는 그룹의 경영권을 독점하려는 이사회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유나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과 대조하며 강태준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그 자금줄을 끊을 방법을 제시했다. 그녀의 명쾌한 분석에 진우는 눈을 빛내며 오랜 시간 홀로 고군분투하며 쌓였던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유나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찾아온 가장 큰 행운임을 비로소 인정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 이상의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거대한 적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며 세상을 향한 위대한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별장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두 사람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어둠을 뚫고 나올 빛의 시작을 예고하며 고요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유나는 진우의 곁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향후 전개될 작전의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며 그의 손을 잡았고, 진우는 그녀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주어 맞잡으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약자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적들의 숨통을 조여갈 포식자의 눈빛으로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채 긴 밤을 함께 지새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꽃은 머지않아 JS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불길로 번져갈 것이며, 그 중심에는 가장 강력한 부부이자 최고의 동지인 진우와 유나가 당당히 서 있을 것이었다. 어슴푸레한 새벽 안개가 별장의 정원을 무겁게 뒤덮고 있었고, 서유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숲의 경계를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제 발견한 비밀 서류들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강진우라는 남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으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무장해야만 했다. 안개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빗줄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이 정적 속에서 적들이 보낼 보이지 않는 칼날을 경계하며 숨을 죽였다. 오전 10시경 별장의 정문을 통과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무리는 본가에서 보냈다는 보안 점검팀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기술자 특유의 정직함보다는 서늘한 살기와 탐욕이 가득 서려 있었다. 그들은 진우의 방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계단을 오르려 했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하녀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유나는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정식 공문이나 상부의 지시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소리쳤고, 그녀의 기품 있는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며 침입자들의 기세를 단숨에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진우의 약점을 잡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 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하고 있었다. 보안팀의 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유나를 위협하려 다가왔지만,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법적 대응과 그룹 감사팀의 이름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 유나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사내는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고, 그들이 물러난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성 여운만이 남아 그녀의 손등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 진우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귀로 듣고 있었으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방어막이 되어준 유나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그녀가 겪게 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유나는 그들이 떠난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도청 장치를 발견하고는 소름이 돋았지만, 침착하게 그것을 파괴하며 적들이 이미 선을 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점심 식사 후 유나는 서재로 돌아가 다시 비밀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책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의료 기록부를 찾아내어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기록부 안에는 진우의 사고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신경의 영구적 손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마비와 특정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나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사고를 위장한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으며, 시력을 잃게 만든 것 또한 인위적인 독극물에 의한 결과였음을 비로소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이 기록을 남긴 의사가 돌연 실종되었다는 각주를 보고
배우 세력인 강태준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노라 다짐했다.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진우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고, 그는 유나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그녀가 무엇인가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음을 직감하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유나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의료 기록의 내용을 전했고, 진우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억눌린 분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진우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독극물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항독제를 구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여왔다는 사실을 담담한 어조로 유나에게 고백하며 신뢰를 보였다. 두 사람은 서재의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단순한 부부 이상의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음을 확신했고, 이제는 함께 그 독의 근원을 찾아내어 반격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강태준 전무의 사무실에서는 별장에서 보낸 첩자의 보고를 받은 그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그름이 예상치 못한 변수인 서유나라는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유나가 서진건설의 몰락을 막기 위해 팔려온 불쌍한 여자일 뿐이라고 치부했으나 그녀가 보여주는 비범한 통찰력과 대담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깨닫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유나의 가족들, 특히 탐욕스러운 체형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하기로 결정했고, 서진건설의 부채 상환 기일을 앞당겨 그녀를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치졸하고 사악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악마였으며 유나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그녀를 진우의 곁에서 떼어놓으려는 비열한 책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별장의 밤은 더욱 깊어갔고 유나는 잠든 진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다시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불태우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이제 적들이 자신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공격해올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비해 JS그룹 내의 중립적인 이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비밀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밤을 새워 전략을 짰다. 유나는 과거 대학 시절 경영학술지에서 만났던 선배들이 현재 그룹의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익명의 제보를 보내 강태준의 비리를 공론화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쉼없이 움직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의 불빛은 마치 그녀의 눈동자 속의 서린 승리의 확신처럼 밝게 타오르며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채영으로부터 한 통의 협박 섞인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유나가 당장 별장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회사가 오늘 당장 공중분해될 것이라며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다. 유나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졌겠지만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련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인해져 있었고, 단호한 어조로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녀는 이미 진우와 함께 서진건설의 부채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두었으며 오히려 이를 미끼로 강태준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할 수 있는 덫을 놓아두었기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다. 채영은 자신의 위협이 통하지 않자 당황하여 본가로 달려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주도권은 유나의 손으로 넘어와 있었고 적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진우는 유나의 지휘 아래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교체하고 외부의 침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자신의 눈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해외에 저명한 시신경 전문의와 비밀리에 화상 상담을 진행하며 회복의 희망을 키워갔다. 전문의는 적절한 치료와 수술이 병행된다면 시력의 80% 이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았고, 이 소식에 유나와 진우는 서로를 껴안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쁨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수술을 위해서는 일주일간의 완벽한 안정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 강태준의 감시를 완전히 따돌려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기에 두 사람은 더욱 치밀하고 대담한 연극을 준비해야만 했다. 유나는 자신이 진우를 데리고 요양을 떠나는 척하며
가짜 정보를 흘리는 사이 진우를 비밀리에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웠고, 이는 적들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성동격서의 전략이었다. 수술 전날 밤 유나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이면 당신이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진우는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고마움을 전하며 애틋한 감정을 나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빛나는 진실한 사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으며, 이는 차가운 욕망만이 가득한 JS그룹의 권력 투쟁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꽃과도 같아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만약 자신이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유나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유나는 그의 품에 안겨 평생 그를 지켜주겠노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이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향한 힘찬 행진곡처럼 느껴져 긴 밤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려는 찰나 별장 주변을 감시하던 경호원들 중 한 명이 강태준에게 매수되어 비밀 이송 계획을 누설했다는 긴급한 첩보가 들어왔고, 유나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이며 작전을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적들은 이미 이송 경로의 길목마다 매복을 하고 있었고, 진우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자들이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유나는 전율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들을 유인한 뒤 일망타진할 수 있는 역이용 작전을 구상했고,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진우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빼내기 위한 위험천만한 결단을 내리며 주저없이 행동에 나섰다. 유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고,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강력하고 위대한 여전사의 모습으로 거듭나 적들을 향해 돌진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별장의 비밀. 지하 통로를 통해 서유나와 강진우는 긴박하게 몸을 숨겼으며, 외부에서 들려오는 거친 구두 소리와 고함은 적들이 이미 집안 깊숙이 침투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빛나며 탈출 경로를 차단하려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퇴로를 찾기 위해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는 사이 진우를 안전한 차량으로 이송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이자 위대한 결단이었다. 차량에 올라탄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별장의 불빛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추격하던 검은 차들이 방향을 잃고 흩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곁에 앉아있던 진우는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으며, 그의 옆 얼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기운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유나는 그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거대한 조직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전율했지만, 그를 향한 믿음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으며, 그곳은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진우의 비밀 기지이자 JS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거점이었다. 진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수하들에게 짧고 간결한 지시를 내린 뒤 유나를 이끌고 내부로 들어갔고, 그곳에 펼쳐진 수많은 모니터와 첨단 장비들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유나는 진우가 지난 수년 동안 어둠 속에 숨어 이토록 치밀한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경탄하며, 자신도 이제는 그의 진정한 아군으로서 모든 지적 능력을 쏟아붓기로 다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진우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인 한 실장이 다가와 현재 강태준 전무의 자금 흐름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건네자 유나는 지체 없이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복잡한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미리 혐의를 찾아냈다. 그녀는 강태준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룹의 자산을 횡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진건설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키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윤하는 이 증거들이야말로 강태준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진우에게 향후 전개될 법적 대응과 여론전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승기를 잡으려 노력했다. 진우는 윤하의 명석한 두뇌와 거침없는 추진력을 지켜보며 그녀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함께 통치할 유일한 반려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그녀와 함께 승리의 만찬을 즐기는 것이라고 속삭였으며 그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애정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모니터를 지켜보며 적들의 숨통을 조여갈 그물을 짰고 어두운 방 안에서 빛나는 화면들은 마치 그들이 맞이할 찬란한 미래를 암시하듯 눈부시게 타올랐다. 탈출 과정에서 윤하의 팔등에 생긴 작은 상처를 발견한 진우는 직접 구급상자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으며 그의 투박한 손길은 의외로 부드러워 윤하의 가슴속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기 충분했다. 윤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그의 눈동자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깊은 인간미를 발견했고 그가 겪었을 고독과 고통의 세월을 위로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며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이 짧은 침묵의 순간은 그 어떤 긴 대화보다 강력하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서로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사랑의 성벽을 쌓아 올렸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자신의 암살 기도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분하여 집기들을 집어던졌고 특히 서윤아가 진우를 구출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서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이제 전공법으로는 진우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윤아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 그녀를 협박하려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그를 서진건설의 채권자들을 선동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던 윤아는 채권자들에게 보낼 설득력 있는 제안서와 변제 계획안을 미리 작성해두었고 강태준의 비열한 수법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도록 치밀하게 설계했다. 윤아는 비밀리에 자신의 아버지를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키고 채영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강태준으로부터 받은 뇌물 명세서를 언급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차갑게 경고하여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다. 채영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윤아의 위험 있는 목소리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으며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다. 윤아는 가문을 배신한 친척들에게도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이제는 오직 진우와 함께 그룹의 정상에 서는 것만을 생각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또 불태웠다. 펜트하우스 회의실에서는 진우를 지지하는 소수 정예 이사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윤아는 그들 앞에서 강태준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감탄과 동의를 얻어냈다. 그녀의 유창한 설득력과 완벽한 논리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켰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조차 진우의 편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며 승리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진우는 뒤편에서 윤아의 당당한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가 만들어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적들을 일망타진하겠노라 속으로 맹세했다. 갑자기 펜트하우스의 경보음이 울리며 강태준이 보낸 용병들이 건물 하층부까지 도달했다는 긴박한 보고가 들어왔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특수 경호팀을 출동시켜 침입자들을 제압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으며 윤아를 안전한 금고방으로 대피시키는 대신 자신의 곁에 두고 적들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게 하려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고도의 심리전과 물리적인 충돌이 교차하는 전쟁터로 변했으나 진우의 치밀한 방어 전략 덕분에 적들은 단 한 명도 집무실 근처까지 접근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려갔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진우는 윤아를 데리고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가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 전체가 곧 우리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했다. 유나는 그의 곁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이 험난한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진우와 함께라면 그 어떤 거대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가올 대미를 장식할 계획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었고,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며 고요한 밤을 비추었. 강태주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용병 부대마저 제압당했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도주를 준비했지만, 이미 공항과 항만은 진우가 매수한 인맥들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었고,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새끼 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병을 들이키며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했으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과 사법의 심판뿐이라는 사실에 절규하며 바닥을 굴렀다. 진우는 그의 추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그동안 쌓인 원한을 씻어내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고, 유나는 그 과정이 정의롭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마침내 끝마치며 모든 준비를 종료했다. 며칠 뒤 열릴 예정인 JS그룹의 정기 주주총회는 진우가 세상 밖으로 다시 등장하는 공식적인 무대가 될 것이며, 유나는 그 자리를 위해 진우의 수트와 자신의 드레스를 세심하게 고르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그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장님이라 비웃던 진우가 당당한 후계자로 일어서는 기적의 날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자신 또한 그의 곁에서 가장 빛나는 여왕으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했다. 유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피어올랐고, 진우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다시금 다짐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모든 체스판의 말들은 제자리에 놓였고, 최후의 체크메이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유나와 진우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시 동안의 평화로운 휴식을 취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며, 이는 기나긴 겨울을 견뎌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이자 신이 내린 축복과도 같았다. 유나는 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내일이면 모든 어둠이 걷히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것임을 직감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한 채 고요하고도 웅장한 전쟁의 전야를 조용히 마무리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유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옷깃을 매만졌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우아한 태도로 집을 나설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진우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다. 그들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로서 세상 앞에 설 것이며, 그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정의의 꽃길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며 장엄한 서막을 열어젖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문으로 향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JS그룹의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고가의 향수 냄새로 가득 찼으며, 대한민국 상류층의 욕망이 한데 뒤섞인 거대한 각축장과도 같았다. 서윤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짙은 붉은색 드레스가 주는 강렬한 위압감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오늘이 단순히 사교의 장이 아니라 남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전쟁터임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혹적으로 빛났으며, 입가에 띈 미소는 차가운 칼날을 숨긴 장미꽃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손을 잡아오는 강진우의 투박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이제는 숨지 않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윤아와 강진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장내를 하얗게 뒤덮었고, 사람들은 장님 남편을 부축하며 들어오는 그녀를 향해 조롱 섞인 속삭임을 내뱉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나고자와 무너져가는 건설사의 딸이 만난 이 기괴한 조합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맛 좋은 안주거리에 불과했으나 유나는 그런 시선들을 비웃듯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로 연회장 중앙으로 미끄러지듯 걸어 들어갔. 그녀의 곁에 선 진우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여전히 시각장애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으나 그의 꼿꼿한 자세와 넓은 어깨는 주변의 비웃음을 압도하는 묘한 위압감을 발산하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다. 파티의 열기가 고조될 무렵 서채영이 무리들과 함께 다가와 유나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으려 시도하며 장님 남편과 사느라 안목마저 퇴보한 것이냐는 천박한 도발을 일삼았고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주변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유나는 찰나의 순간에 채영의 팔목을 낚아채며 그녀의 와인잔을 오히려 채영의 발등 위로 떨어뜨렸고 우아한 목소리로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는 집안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법이라며 일침을 가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채영은 예전에 유약했던 유나가 아님을 깨닫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으나 유나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당해 감히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쥐구멍을 찾듯 인파 속으로 황급히 사라져버렸다. 연회장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태준 전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진호에게 가짜 동정심을 내비쳤고 유나에게는 남편을 돌보는 고단함을 덜어주겠다며 은밀한 제안을 건네는 등 추악한 탐욕을 숨기지 않았다. 유나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구역질을 느꼈지만 오히려 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강 전무님이 JS그룹의 주인인 양 행동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져 그의 평정심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강태준은 유나의 당돌한 도발에 얼굴이 굳어졌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유나를 반드시 파멸시키겠다는 잔인한 살기가 번뜩이며 서늘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잠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유나는 진우를 이끌고 연회장 외곽의 테라스로 나갔으며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스치자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쉬며 승리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굳게 다졌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당신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칭찬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명석함과 유나를 향한 깊은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유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곧 시작될 연설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라며 격려했고 진우는 그녀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겠노라 화답했다. 그때 연회장 내부에서 주빈의 연설이 시작되었고 강태준은 자신이 차기 회장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만한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으나 진우와 유나는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뜨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고 있었다. 유나는 미리 약속된 신호에 맞춰 한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강태준이 그동안 은닉해온 비자금 장부와 서진건설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키려 했던 녹취록이 선명하게 흘러나와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의 경악 섞인 함성 속에서 강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미친 듯이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진실의 파편들은 연회장 곳곳으로 퍼져나가 그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밟히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중앙으로 강진우가 천천히 걸어나갔으며 그는 자신을 지탱하던 지팡이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초점 없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을 채운 채 강태준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 그가 범한 모든 죄악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장님인 줄 알았던 진우가 당당하게 걷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강태준은 말문이 막힌 채 바닥으로 주저앉아 벌벌 떨며 자신의 종말을 직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우는 냉철한 목소리로 자신이 JS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선포했으며 이제 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공표하여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유나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의 곁으로 다가가 당당하게 섰으며 두 사람은 비로소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으며 돈에 팔려온 희생양이 아니라 제국을 구한 여왕으로서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확신하며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다. 적들은 하나둘씩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고 연회장에는 오직 진우와 유나를 향한 환호성만이 가득 울려 퍼졌으며 이는 지난 수년간의 고통과 인내를 보상해주는 위대한 정의의 행진곡과도 같았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진우는 유나를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반지를 내밀며 계약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유나만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가득 서려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수락했으며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밤하늘에는 축하의 불꽃이 화려하게 터져올라 그들의 영원한 사랑과 찬란한 앞날을 축복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으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빚어낸 새로운 운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마친 채 긴 밤의 끝에서 따뜻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다. 파티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유나는 진우의 팔짱을 낀 채 자신이 지켜낸 가족과 사랑 그리고 명예를 생각하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으며 세상은 이제 그들을 향해 새로운 장을 열어줄 준비를 마쳤다. 서진건설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고 진우는 JS그룹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우뚝 섰으며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위대한 여인 서유나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음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롭듯 그들의 고난은 가장 달콤한 결실을 맺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맹세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어제의 폭풍 같은 주주총회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강진우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은 채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냉철한 시선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서유나가 서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아내를 넘어 그룹의 경영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은 비서실 직원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과거에 무기력했던 별장 생활은 이제 머나먼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렸음을 모든 이들이 직감하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다. 강태준 전무는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고 있었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깊은 절망과 공포로 뒤덮여 초라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에 대해 쉴 새 없이 몰아붙였고 그가 믿었던 측근들조차 이미 강진우의 편으로 돌아서서 그의 죄를 증언하는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제출한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변호사를 찾으며 발악했지만 이미 법망은 그를 촘촘히 올가매고 있었으며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단 한순간의 파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악인의 말로는 이토록 비참하고 쓸쓸한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강진우와 서유나의 지혜 앞에 완패했음을 비로소 깨닫고 말았다. 서유나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진건설의 경영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직접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은 압도적인 긴장감에 휩싸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과거의 부실 경영을 눈감아주던 이사들의 명단을 하나씩 호명하며 그들의 사퇴를 강력하게 권고했고 자신의 가문을 배신하고 강태준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자들에게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유나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언변은 이사진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으며 그녀는 이제 몰락해가는 가문의 구원자가 아닌 혁신적인 경영자로서 새로운 서진건설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녀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비로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서채영은 화려했던 명품 가방과 장신구들을 압류당한 채 낡은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유나의 비서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제 그녀 곁에는 자신의 미모를 보고 달려들던 불나방 같은 남자들조차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채영은 자신이 유나를 괴롭혔던 시간들을 후회하며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이미 기회는 영영 사라진 뒤였으며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고독과 가난뿐이었다. 그녀의 부모 또한 재산 분쟁에 휘말려 서로를 탓하며 비참한 삶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는 정당하지 못한 욕심을 품은 자들이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한 대가였다. 강진우는 그룹 내부의 부패한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며 그는 실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시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장애를 가졌던 시기의 경험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음을 강조하여 대중들로부터 존경 어린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주식시장은 진우의 경영 복귀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제일스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는 더 이상 장님 후계자가 아닌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어갈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총수로 우뚝 섰다. 유나는 그런 그의 뒤를 묵묵히 지원하며 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두 사람의 시너지는 그룹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유나와 진우는 처음 만났던 별장을 다시 찾았으며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음침하고 어두운 감옥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변모해 있었다. 그들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긴박했던 순간들을 회상했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금 깨달으며 미소 지었다. 진우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유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를 연결해준 시련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심이나 분노 대신 따뜻한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진정한 승리를 거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귀한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강태준의 마지막 하수인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나를 납치하려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진우는 즉각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적들은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처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그들은 유나를 인질로 삼아 강태준의 석방과 막대한 몸값을 요구하려는 무모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진우는 이번에는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특수보안팀을 직접 지휘하며 납치범들의 예상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유나에게는 개인 경호원을 대폭 늘려 그녀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는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노라 스스로 다짐하며 자신의 모든 권력과 지혜를 동원해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준비를 마쳤다. 유나는 자신을 겨냥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겁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적들을 일망타진하자는 제안을 진우에게 건네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녀는 적들의 은신처로 유인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으며 자신의 용기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진우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유나의 확고한 눈빛과 치밀한 계획을 믿기로 했으며 그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동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장비를 갖추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와도 같았으며 정의를 향한 그들의 행보는 그 어떤 장애물도 거침없이 뚫고 나갈 기세였다. 어두운 폐공장에서 벌어진 최후의 대결에서 유나는 납치범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진우와 보안팀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도록 유도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단숨에 적들의 우두머리를 제압하며 유나의 안전을 확보했고 그동안 강태준을 추종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던 무리들은 현장에서 모두 검거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자신을 구하러 온 진우를 향해 밝게 미소 지었고, 진우는 그녀를 품에 꼭 안으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선언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로써 강태준의 잔당들마저 완벽하게 소멸되었고, JS그룹과 서진건설을 둘러싼 모든 위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사건이 해결된 후 두 사람은 언론의 취재 공세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담담하게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기업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윤아는 서진건설의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투명 경영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여성 리더로서 재계의 찬사를 받았고, 진우는 그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대규모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최첨단 의료시설을 기증하며 세상의 빛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갔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그 어떤 어둠도 끼어들 틈이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깊은 애정만이 그들의 앞날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때 절망과 윤아를 만났을 때 경이로움을 떠올렸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녀를 사랑한 것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권력의 정점에서도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아는 그런 그의 곁으로 다가가 가볍게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수많은 단어보다 더 깊은 진심을 교환하며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고통의 기록이 아닌 희망의 서사시로 다시 쓰여가고 있었으며, 이는 기적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선사하는 신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과도 같았다. 며칠 뒤 열린 승전 만찬에서 두 사람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춤을 추었으며,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윤아는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진우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으며 환하게 웃었다. 음악 소리는 감미롭게 울려 퍼지고 공기 중에는 장미 향기가 가득했으며, 이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자 세상을 바꾼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박동을 느끼며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밤을 보내며 새로운 인생의 막을 화려하게 열어젖혔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거대한 JS그룹 본사 건물의 유리창을 따라 매끄럽게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서윤아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가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가련한 신부였으나, 이제는 거대한 제국을 함께 이끄는 여왕으로서 당당히 이 자리에 서서 찬란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상처 대신 승리자의 여유와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서려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심의 풍경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났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강태준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고, 그가 저지른 비리와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때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손은 이제 차가운 수갑에 채워져 있었으며, 그를 따르던 수많은 하수인들, 또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줄줄이 구속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윤아는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느꼈고,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원한과 고통을 눈물과 함께 깨끗이 씻어내버렸다. 서채영과 그녀의 어머니는 몰락한 가문의 잔해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으며, 한때 자신들이 무시했던 윤아의 도움 없이는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처지로 전락하여
세상의 차가운 비웃음을 견뎌야만 했다. 유나는 아버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이상의 자비는 베풀지 않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착취하려 했던 친척들에게는 영원한 단절을 선언하며 과거의 잘못된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냉철함을 보여주었다. 채영은 호화로운 생활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모든 기회는 사라진 뒤였고, 그녀가 뿌린 악의 씨앗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독이 되어 돌아와 그녀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었다. 강진우의 마지막 시력 회복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날, 병실안은 긴장감 섞인 정적이 감돌았으며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안대를 제거하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떠 세상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안개 낀 듯 흐릿한 형체가 아닌 선명하고 아름다운 유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감동이 소용돌이치며 차올랐다. 진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유나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었냐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하게 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JS그룹과 서진건설의 합병 기념식과 더불어 두 사람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린 날, 그랜드 호텔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축하객들과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찼으며, 이는 단순한 결합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유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진우의 팔짱을 낀 채 버진 로드를 걸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비웃음 대신 존경과 찬사의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진우는 단상 위에서 유나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만을 지키겠노라 맹세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하늘에서는 수만 개의 꽃가루가 흩날렸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번잡한 도심을 떠나 조용한 바닷가 별장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제는 비밀도 거짓도 없는 투명한 사랑으로 서로의 영혼을 채워나갔다. 진우는 자신이 왜 시력을 잃은 척하며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적들을 속여왔는지 그 처절했던 생존 전략의 전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는 오직 유나만을 위한 정직한 남편으로 살겠노라 약속했다. 유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서약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유나는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여 서진건설을 친환경 건축의 선두주자로 탈바꿈시켰으며, 그녀의 혁신적인 리더십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여성 경영인으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로 급부상했다. 그녀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는 JS그룹 전체의 기업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전략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가문을 일궈나가는 위대한 행보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해마다 수천 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수술비와 교육비를 지원했으며, 그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유나는 직접 기저며 기전대를 기저 복무로 기저봐주며 기저도 기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단순한 재벌 부부가 아니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고귀한 인격체로 추앙하며 그들의 이름 앞에 존경의 수식어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유나와 진우 사이에는 부모를 꼭 닮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별장은 이제 고요한 정적 대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진우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동화처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사랑을 느끼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해 나갔다. 유나는 가족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행복이 완성되었음을 느꼈고, 지난날의 고난은 이 달콤한 결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느덧 황혼이 깃드는 나이가 된 진우와 유나는 해질녘 별장의 테라스에 앉아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지나온 길을 회상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청년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진우는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진심을 전했고, 유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저 또한 당신 덕분에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한 권의 웅장한 대서사시와도 같았으며,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빚어낸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후대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이제 모든 갈등의 조각들은 제자리를 찾았고 악인들은 잊혀졌으며, 오직 정의와 사랑만이 이들의 제국을 지탱하는 견고한 기둥이 되어 흔들림 없이 우뚝 솟아 있었고, 세상은 이 위대한 부부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칭송할 것이었다. 유나는 감은 눈을 뜨며 밤하늘에 수놓아진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고,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마치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느껴져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이제 눈부신 빛의 서사시로 완결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박동을 느끼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한 꿈속으로 함께 걸어들어가며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덮었.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진우와 서유나의 머리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두 사람이 함께 일궈온 JS 그룹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회고하며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그들은 처음 인연을 맺었던 숲속의 별장을 찾아가 고요한 숲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지나온 길을 추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별장은 이제 낡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평화와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유나는 별장 서재에 앉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창밖으로 보이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지그시 바라보았고,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총기와 강인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때 가문을 구하기 위해 선택했던 그 위태로운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이토록 찬란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신의 오묘한 섭리에 감사를 표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뒤로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당신이라는 빛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한번 깊은 공명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시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서로의 영혼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JS 재단을 통해 전 세계 빈곤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위대한 유산을 훌륭하게 계승해 나가고 있었다. 장남인 강민호는 아버지의 냉철한 판단력과 어머니의 따뜻한 포용력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리더로서 세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며, 막내딸 강수진은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었다. 유나와 진우는 아이들이 권력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항상 낮은 곳을 살피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부모로서의 보람을 느꼈고, 자신들이 심은 씨앗이 이토록 울창한 숲을 이루었음을 확인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을 산책하던 중 진우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유나에게 당신은 처음 내가 장님인 척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느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소년 같은 장난기가 묻어났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당신의 연기가 워낙 완벽해서 처음에는 속았지만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시선은 결코 숨길 수 없었다고 답하며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한참 동안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노을지는 정원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공기 중에 행복한 파동을 일으켜 지나가는 새들조차 잠시 날갯짓을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강태준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부터 그가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유나와 진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조용히 묵념을 올렸으며 과거의 원한과 분노를 이제는 완전히 바람에 날려보내기로 결심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은 그를 원망하기보다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의 영혼을 애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악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용서와 사랑뿐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고 자신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긴 하루를 경건하게 마무리했다. 별장의 밤은 깊어갔고 거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두 사람의 대화에 리듬을 더해주었으며 공기 중에는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오랜 세월이 빚어낸 평온함이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진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보자고 제안했고 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노라 약속하며 따뜻한 입맞춤을 건넸다. 그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첫사랑의 설렘보다 더 깊고 진해져 있었으며 매 순간을 기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창밖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고 그 별빛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 마치 영원한 축복의 가루처럼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인근 바닷가를 찾았으며 시원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정화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자연의 교향곡처럼 들려왔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조개 껍데기를 줍고 유나와 진우는 나란히 걸으며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고 그 눈부신 빛은 마치 그들의 삶이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임을 상징하는 듯했다. 진우는 바다의 짠내음을 맡으며 시력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고독한 감각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곁에 있는 가족들의 온기가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덮어주고 있음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는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며 그가 비로소 모든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었음을 직감했고 자신 또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었음을 깨달으며 행복한 눈물을 훔쳤다. 오후에는 근처의 작은 시장에 들러 싱싱한 식재료를 사고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박한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위험 있는 재벌 회장이 아닌 다정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시장 상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들의 겸손하고 소탈한 태도에 감동하여 덤을 얹어주기도 했고 유나는 그런 따뜻한 인심에 감사하며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진우는 짐꾸러미를 들고 아내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으며 소소한 행복이 주는 그 거대한 힘을 예찬했고 두 사람은 저녁 식사 메뉴를 고민하며 아이처럼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이 고귀한 선물은 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의 환희였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유나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동안 집안은 웃음꽃이 피어났고 따뜻한 조명 아래서 모두의 얼굴은 행복으로 충만해 보였다. 진우는 식사 기도를 올리며 우리 가족이 이토록 건강하고 화목하게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돕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염원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유나는 아이들의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며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고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JS그룹의 찬란한 미래를 보았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은 강한 연대감을 형성했다. 밤이 되자 유나는 혼자 서재로 들어가 일기장을 펼쳐 오늘 하루의 감상을 적어 내려갔으며 그녀의 필체는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쳐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삶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시력이 없는 남편을 만났던 그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라고 적으며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진실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한때는 원망스러웠던 운명이 이제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결국은 이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서재의 낡은 스탠드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녀는 창밖의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다짐했다. 진우는 서재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이제 그만 쉬자고 다정하게 말했고, 두 사람은 침실로 향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기나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잠들기 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서로가 곁에 있음을 확인하며 안도했고, 이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의 극치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빛나고 있었으며, 이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도 더 밝고 영롱한 사랑의 불꽃이었기에 그들의 꿈속은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밤은 깊어갔고 별장의 고요함은 두 사람의 깊은 잠을 지켜주며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며 기나긴 세월의 흐름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문득 젊은 시절 강태준의 음모에 휘말려 위기에 처했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한편에 빛바랜 영화처럼 느껴져 엷은 미소를 지으며 떨쳐낼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인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고, 진우와의 사랑 또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과거의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보냈다.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지만 그 굴곡진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오직 평탄한 평온만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길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끝까지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발걸음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다. 진우는 은퇴 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직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가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내 그의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에 매료되어 그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고, 이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유나는 도서관 한편에서 남편의 활동을 지켜보며 그가 비로소 자신의 명예를 넘어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모습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고, 두 사람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고 빛나 보였다.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이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눈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얻은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례식마저 슬픔의 자리가 아닌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자신들이 남긴 유산이 세상에 소외된 이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유나는 진우에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진우는 그때는 내가 먼저 당신을 찾아내어 당신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겠노라 약속하며 애틋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금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었으며, 이는 후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교과서로 불리며 오래도록 회자될 위대한 서사시의 완성을 의미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으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일생의 모든 과업을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행복한 미소가 가득 서려 있었다. 별장의 정원에는 그들이 심었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두 사람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며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거심을 예고했다. JS그룹과 서진건설은 이제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을 세워 그들의 도전 정신과 사랑을 기렸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진 앞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서윤아와 강진우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빛의 유산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